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4편 새로운 세계의 문. 사암의 집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은 혜연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맹하원에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서둘러 씻고 나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온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일어났구나. 사암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라. 좋구나. 그럼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해볼까? 아침 식사는 간단했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흰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맹하원에서 먹던 싸구려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엇보다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혜연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겠나? 사암은 혜연의 과거에 대해 차근차근 물어보았다. 13세에 당한 교통사고 실명, 그리고 맹하원에서의 1년. 혜연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야. 고통도 하나의 스승이거든. 사암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이제 침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론부터 시작할 거야. 사암은 혜연을 작은 서재로 데려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한 벽면에는 인체의 경락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물론 혜연은 볼 수 없었지만 사암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인체에는 12개의 주요 경락이 있어. 마치 강물처럼 기가 흘러다니는 길이지. 이 길이 막히거나 흐름이 잘못되면 병이 생기는 거야. 사암은 혜연의 손을 잡고 경락도가 그려진 인체 모형의 위를 따라 움직였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과 그 위에 그려진 선들의 굴곡을 통해 혜연은 인체 경락의 흐름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기라는 게 정말 존재하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혜연의 질문에 사암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야. 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온 현실이기도 하지. 그럼 믿어야 하는 건가요? 믿을 필요는 없어. 직접 경험해보면 돼.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야. 첫 수업은 점자로 된 한의학 기초 이론서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사암은 암암리에 중국에서 공수해온 점자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이 상당했다. 이 책들은 내가 특별히 구한 거야. 한국에는 이런 점자책이 거의 없거든. 혜연은 점자를 읽으며 천천히 한의학의 기초를 익혀나갔다. 음양오행론, 장부학설, 경락학설 등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이해가 잘 되었다. 특히 음양의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것에는 상반되면서도 보완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밝음과 어둠, 남성과 여성, 활동과 휴식. 혜연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시력을 잃은 것은 음이지만 그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한 것은 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실습 시간이었다. 사암은 혜연에게 침의 기본적인 잡는 법부터 가르쳤다. 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시술자의 마음과 의도가 전달되는 매개체지. 그러니까 침을 잡을 때부터 정성을 다해야 해. 처음 침을 만져본 혜연은 그 섬세함에 놀랐다.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가는 침이 어떻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지 신기했다. 이제 내 자신의 몸에서 혈자리를 찾아보자. 사암은 혜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이 뛰는 곳을 짚었다. 여기가 태연이야. 폐경의 원혈이지. 손끝으로 느껴봐. 혜연은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맥박밖에 느껴지지 않았지만 집중하다 보니 그 지점에서 뭔가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미묘한 온도의 차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 같은 것이었다. 느껴지나? 네.
뭔가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저릿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것이 바로 혈자리의 감각이야.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침술에 재능이 있다는 뜻이지. 혜연은 기뻤다. 오랫동안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날부터 혜연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경전을 읽고 아침 식사 후에는 이론 공부, 오후에는 실습, 저녁에는 사암과 함께 하루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혜연은 자신의 몸에서 주요 혈자리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합곡, 족삼리, 백회, 인당 등 기본적인 혈자리들의 위치와 특성을 익혔다. 이제 진짜 환자를 볼 시간이야. 어느 날 오후 사암이 말했다. 혜연은 긴장했다. 아직 이론만 배웠을 뿐인데 환자를 본다니.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직접 침을 놓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지켜보면서 배우는 거야. 곧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환자였다. 선생님, 어깨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사암은 먼저 환자와 대화를 나눴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혜연아, 이 환자분의 맥을 한번 짚어봐. 혜연은 조심스럽게 환자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맥박의 강약, 빠르기, 그리고 깊이를 느껴보려 했다. 어떤 것 같아? 맥이 좀 빠르고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기체증이 있으시네. 어깨 통증도 그 때문이야. 사암은 환자에게 침을 놓기 시작했다. 혜연은 옆에서 사암의 손놀림을 손으로 따라가면서 유심히 느끼며 배웠다. 침을 잡는 방법, 혈자리를 찾는 과정, 침을 놓는 깊이와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공부가 되었다. 30분 후 환자는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다며 감사하며 돌아갔다. 어때? 신기하지? 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분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맥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듣는 거야. 그분이 말하는 방식, 목소리의 톤, 호흡의 리듬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맹하원에서 익힌 사람 읽기 기술이 여기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연은 사암에게 물어보았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는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니,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될 수도 있어. 선생님보다요? 어떡해요? 너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환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말이야. 사암의 말에 혜연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선생님, 심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야. 심이는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됐거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져. 그럼 어떻게 하면 심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해.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기술은 그 다음 문제야. 혜연은 사암의 말을 깊이 새겼다. 지금까지는 침술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혜연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해야겠다. 어느 날 사암이 말했다. 학교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학교가 있어. 거기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나중에 한의대에 진학할 수 있거든. 한의대? 혜연은 꿈도 꾸지 못했던 말이었다. 제가 정말 한의대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15세 소녀 왕혜연의 인생에서 건져 올린 작은 희망이 이제 확실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다.